이제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특징주 재밌는 게 조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테슬라. 테슬라가 3.6% 올랐습니다. 투자자의 날 행사 이후에 괜히 투자자의 날 행사에서 주가가 좀 밀리는 뭐 이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금요일 날 그래도 기분 좋게 한 4% 정도 올랐는데요. 중국 시장에서 그래도 판매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는 뭐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인데 중국의 승용차 협회에서 이제 뭐 중국 시장 안에서도 자동차들에 대한 집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저희도 집계하고 뭐 미국에서도 집계하듯. 그래서 2월 출하량이 테슬라의 출하량이 74,400대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증가한 것으로 이 수치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테슬라를 포함한 전체 이 전기차 판매 증가량이 약 30%였다고 하는데 테슬라의 출하량이 32%가 나오니까 그냥 시장 평균 대비해서 더 잘 된 이렇게 좀 평가가 나와서 선방했네 라는 평가가 나왔고 이게 테슬라가 아무래도 연말연시 이때쯤에 가격 인하를 했잖아요. 그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확실히 이 BYD가 테슬라보다는 확실히 우위에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중고 시장에 있어서는. 그래서 테슬라는 점유율이 10에서 9%로 소폭 낮아졌는데 이 BYD는 27에서 37%로 점유율을 계속 늘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약간 우려는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티그룹에서 또 분석을 하기로는 중국에서 출하하는 이 모든 차가 중국 내수로 소화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한 74,000대 중에 32,000대는 중국에서 판매를 한 것이고 나머지 42,000대는 유럽 등에 수출을 한 것이다 라고 데이터 집계를 해요.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걸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큼 팔렸고 이런 데이터를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월가에서는 본인들이 어떤 기준으로 한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추정을 하는데 이 데이터에 따르면은 중국 내수는 이제 32,000대 정도로 판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서 1, 2월 그러니까 올 들어서 중국에서의 내수 판매량이 약 69,000대로 이게 또 전년 대비로 하면 62%나 급증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출하량, 중국 내 출하량과 직접 뭐 중국에서의 이 매출량, 판매량은 약간 구분되어서 봐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발라서 봤더니 오히려 올 들어서 전년 대비해서 60%의 판매 증가가 있더라. 이런 데이터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입니다. 메타가 6%나 올랐습니다. 최근에 저도 이 메타가 저희가 시장에서 많이 주목은 하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꿈틀거리는 거 계속 이 월가 소식들 보다 보면 메타가 요즘 뭔가 좀 조짐이 예사롭지가 않네 뭐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금요일날 역시 많이 올랐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는 이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기업인데 사실 뉴스는 이 가상현실 VR 헤드셋 가격을 대폭 인하한다는 게 핵심적인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제품 가격 인하가 호재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자, 근데 그 내용을 좀 보면 일단 VR 요 헤드셋 가격이 너무 비싸긴 했습니다. 이 고급형 퀘스트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약 1,500달러, 약 20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걸 이제 약 1,000달러로 33% 가격을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15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가격을 낮추는 거고요. 그냥 약간 그래도 범용이라고 할 수 있는 퀘스트 2의 가격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00달러였던 것을 약 430달러로 14% 내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하하는 이유? 더 많은 소비자들이 우리의 이 헤드셋을 경험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자체를 이게 호재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헤드셋에 대한 수요 증가 기대? 뭐 이렇게 해석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격을 인하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어떤 원가 경쟁력을 확보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올랐나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외에 다른 뉴스들도 좀 많았었는데 저는 핵심은 오히려 이 뒷부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게 일단 모건 스탠리와 바클레이즈가 올해 최고의 AI 관련주로 메타 그 몇 개지 종목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중에 다 메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AI가 뜨고 있는 만큼 이 메타도 그러한 수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크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내에서 틱톡 금지안을
계속 빠르게 규제를 좀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메타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맞물려서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일단 금요일의 핵심 이슈는 헤드셋 가격 인하였지만 이것보다 말씀드렸던 AI 수혜 그리고 틱톡 규제에 따른 수혜 이런 부분들이 다 맞물린 결과가 아닐까라는 분석이 좀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월가에서 이 C3 AI의 대표 테마주 중 하나이죠. 그래서 올 들어서만 지금 주가가 150% 오른 상황인데 금요일만 하더라도 34% 정말 폭등을 했습니다. 자, 기업용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바로 이 C3 AI인데요. 일단 실적이 지금 단순히 이 C3 AI 같은 경우에는 그 AI 테마주로 움직이는 것도 있어요. 밈 주식들 테마로 움직이듯이. 근데 이 단순 테마주만으로도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거기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도 예상보다 괜찮네. 이게 약간 확 시너지를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수치 자체가 뭐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기대치보다 잘 나왔다는 게 모멘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출은 전년 대비 한 4% 감소를 한 6,670만 달러. 그리고 조정 EPS는 적자입니다. 뭐 6센트 정도 적자인데 시장의 예상보다는 잘 나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고 특히 이 C3 AI는 지금 실적이 2023 회계연도 3분기거든요. 그래서 2022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가 여기에 속하는데 다음 분기에 대한 매출 목표치를 발표를 했는데 역시 7천만에서 7,200만 달러 제시를 했는데 지금 월가에서는 약 6,990만 달러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 매출 모멘텀이 있구나, 성장 모멘텀이 있구나 이런 판단들이 맞물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죠? 그럼 C3 들어가야 돼?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봐 또 몇 가지 또 그래도 리스크 요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지금 월가에서는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고는 있습니다. 실적도 예상보다 괜찮고 주가가 워낙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걸 약간 따라가는 느낌인데 하지만 평균 목표가를 보면 현재 약 20달러 수준이거든요. 근데 C3 AI는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28.5달러 그러니까 목표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 326 40% 정도 높은 수준인 거죠. 그죠? 대충 맞나요? 40% 그죠? 248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격 부담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은 범블입니다. 네,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 기업인데 얘는 9% 정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구주 매출을 위한 이제 공모 진행인데 이게 뭔가 내용을 좀 봤더니 그동안 이제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인 블랙스톤이거든요. 근데 이 최대 주주가 가지고 있는 지분 상당 부분 그리고 지금 범블의 CEO인 휘트니 올프 허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식들이 있는데 그거를 다른 주주가 되고 싶은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범블이 주식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기존 주주들이 본인들의 주식을 매각하는 구주 매출을 위한 공모가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 주주들이 봐도 최대 주주나 이제 CEO가 매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매도 가격도 2일 종가 기준으로 약 7% 할인된 가격에 매도를 하다 보니까 이건 오버행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최대 주주나 CEO 물량은 그래도 시장에 나오지 않는 물량인데 이게 그냥 일반 주주들에게 매각이 될 경우에는 시장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버행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 매도 주식 수는 1,375만 주인데요. 이거를 매도를 하더라도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된다거나 이들의 지분이 급격히 줄어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워낙에 많이 갖고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근데 말씀드렸듯 그 오버행 이슈 그에 대한 우려 이게 좀 부각이 됐다. 저희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